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 회장 겸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승입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온 김가영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가영이라고요. 북한에서 날래날래 넘어온 탈북 미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북에서 유치원 교사 생활을 이제 하시다 오셨으니까 북한의 유치원 생활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유치원 교사를 부르는 말이 북에서 따로 있습니까? 네, 그렇죠. 한국에서는 유치원 교사지만 북한에서는 교양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유치원 교양원. 네, 그래서 저도 한국에 와서 교양원이라고 아시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서는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북한에서는 교양원이라고 부릅니다. 교사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유치원 학생들에게 네. 교양이 될 만한 지식이라든가 그렇죠.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네, 본보기 어찌 보면. 네. 거군요. 그러면은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출신 성분과 토대별로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요, 이게 각 지역에 따라서 각 구역에 따라서 배정된 유치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치원에 가는 거고, 딱히 토대별로, 출신별로 나누는 건 없고, 다만 평양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여행 가면은 필수 코스 있잖아요. 코스 꼭 들리는 유치원, 창강 유치원, 경성 유치원, 이런, 유명한 유치원들 있잖아요. 그런 창강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출신 성분과 대부분이 부유층, 상류층 자녀들이 다니다 보니 그 유치원만큼은 조금 출신 성분과 토대가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치원은 다 자기 구역의 유치원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에서는 그 유치원의 그 높은 반, 낮은 반이 있죠? 네네, 맞아요. 네. 의무 교육이 돼 있죠? 네네, 유치원도 의무 교육이죠. 예, 유치원, 북한은 그래서 12년제 의무 교육이잖아요. 네. 지금 14년 바뀌었지만, 12년제 의무 교육인데 그 의무가 유치원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12년, 유치원 낮은 반 1년, 높은 반 1년에서 2년인데요. 낮은 반 때는 대부분, 우리 한국의 어린이집 정도, 5살, 6살 어린이들이거든요. 그 높은 반은 7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다 보니까 높은 반에 들어가서 한글에다가 기초적인 교육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라진 선봉시 중국의 코스 중 하나인 유치원 공연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죠. 네. 유치원생이 저렇게 한다는 거는 어려운 거죠. 상당한 훈련이, 저렇게까지 하기에 얼마나 많이 맞고, 아유, 엄청 맞았을 거예요. 한 5살이나 6살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7살 높은 반 졸업 시기에. 실수하는 장면도 있군요. 저렇게 되면 애들이 또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많이 교양원한테? 처벌보다는 엄청 혼나는 거죠. 야단 맞고, 저 벌 같은 거 받겠죠. 이거는 뭐죠? 이거는 그 낮은 시에 공연 장소에 아니 먹거리를 공연 후에 그 공연한 친구들에게 간식을 주는 거군요. 선물로 주는 거. 네네네네. 이런 경우는 많거든요. 막 돈도 주고 간식도 주고 막 하는데 저거 둘이서 뭐해요. 미국인들이 쫙 빠지면 바로 압수하고 친구들한테 사탕 매달씩 쥐어주고 막 돈도 계속 중국인들은 대부분 알거든요. 그래서 돈을 막 이렇게 어쭈물에 막 밀어 넣어주고 몰래 주고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 다 가면 몽땅 다 수색. 불쌍해. 어린이를 상품화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찌 보면 어린이를 관광 상품으로 이거는 진짜 북한만이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공연을 이제 상품화하는 건데 이런 데 대해서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보니까 그게 상품화가 되는 거고 한국에서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가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모든 부모들이
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또 그거 자기 자녀가 한다고 하면 오히려 뿌듯해 하거든요. 왜냐? 내가 열심히 공들여서 열심히 키운 보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많은 수많은 학생 중에서 몇 명이 뽑혀서 공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는 내가 그만큼 투자해서 키웠다는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자식을 잘 뒀다.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하면. 굉장히 저렇게 하면 부모들이 뿌듯해해요. 와, 우리 자녀가. 왜냐면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해도 못하는 자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한 보람이 나니까 또 저렇게 하면은 어릴 때부터 실력이 쌓아져가지고요. 어찌 보면 경력이 되거든요. 저희 애기한테. 그래서 그게 나중에 뭐 음대라던가 음악대학이라던가 아니면 무용. 네네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아주 넓어지기 때문에 저런 데 노출되는 만큼 좋은 거죠. 그렇군요. 자, 이 공연 중에 실수한 장면이 아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 벌을 준다 그랬는데 주로 어떤 벌을 빼요?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면 또 어린아이 맞게끔 벌어주는데 보통 그런 걸 많이 하죠. 북한에서는 뭐 의자에 앉혀 처벌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있다가 앞에 나와라 그래요. 그 학생을 나와서 오늘 무엇을 잘못했는지 얘기하라고 하죠. 그러면 얘기하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생활총괄라던가 이런 걸 하지만 유치원까지는 아직 자기 비판, 뭐 남의 비판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오늘 잘못한 거에서 얘기하고 뒤에 돌아가서 볼 세우는 거죠. 예, 볼 세우면서, 손 들고 있으면 손 들고, 그래서 볼 세우면서 왜 잘못했는지 뉘우치라, 뭐 이런 정도로 하고, 아니면 또 저런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한 반복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예, 그게 또 가장 엄격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 사상교육뿐만 아니라 이 전투교육도 시킨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린아이들이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참 묘한 게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뭐 난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놀이 수업이라고. 근데 한국에서 보니까 그게 놀이 수업이 아니었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요. 이게 미국놈 대가리 까부시기라고 그 북한 말로 미국놈 대가리 까부시기인데요. 이게 미국놈이라 해놓고서 조형물을 이렇게 도형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만한 막대기 이렇게 까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류탄 같은 걸로 그 머리를 맞히는 이런 놀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미국 놈은 우리가 커서 꼭 이겨야 되고 까부셔야 되는 나쁜 놈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그 세뇌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또 한번 영상 볼까요? 이 영상은 조선중앙TV에서 2020년 설날 어린이 특별 공연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네. 딱 봐도 상류층이네요. 그래도 유치원생이니까 아주 어린애인데 발레를 잘 키웠군요. 네, 북한에서는 이게 유치원을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얘네들이 부단하게 연습을 하니까 이렇게 잘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려면 밤잠 하루에 4시간 정도 자고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애들이 연습하는 걸 보면 정말로 눈물 나요. 기타가 얼마나 큰가 봐요. 세상에. 노래 가사도 김정은 원수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자, 그럼 잠깐 그 유튜브에서 요즘 화제가 되는 영상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죠. 네. 엄마. 일본과 북한. 해산시 해산유치원이네요. 교피 영상은 우리 그 가영씨 고향인가요? 저 고향이고 제가 다녔던 유치원이죠. 오, 그래요? 네. 자, 북한의 어린이들은 이 보면은 뭔가 어색하고 또 이 정형화돼 있고 기교 위주인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요, 북한은 어린이나부터 어른까지 다 이게 그 정해져 있어요. 예, 무대 각도부터 시작해서 손짓, 몸짓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고 그 매뉴얼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습을
부단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한 반복을 몸이 배운 거죠, 애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에 항상 북한 노래 나가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배워주거든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매뉴얼인 거예요. 근데 그가 일본 영상 어린이 보면은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데 북한 아직도 저런 준영화되는 모습 보면 많이 어색하고.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네. 기교 위주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특징이겠군요. 네. 자, 김가영 씨는 어렸을 때 그 예술학교를 다녔다고 네. 했는데 이 공연하려면 훈련을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애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진짜 그 훈련을 감내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그 북한에서도 또 경쟁심을 이렇게 유발시키고 경쟁심으로 이 경쟁 구조를 막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친구보다 잘해야만 저 무대에 설 수 있다라는 이런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경쟁하면서 밤새 연습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성악이었거든요. 성악. 네. 그나마 악기를 안 하고 성악했던 이유가 성악이 가장 쉬웠기 때문에 네, 성악을 했던 건데 악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공연이 저렇게 있다고 하면 그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거의 1년 전부터 아예 하루 4시간 정도 산다 생각하고 부단히 연습하거든요. 밥도 그냥 바로 이렇게 악기를 메고서 막 밥을 먹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네네네. 근데 성악 같은 경우에는 목을 쉬어줘야 되고, 네, 하루에 1시간 하고 또 저녁에 또 이게 그 시간에 따라서 노래를 또 이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나마 쉬웠던 거죠, 성악은. 근데 악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손톱에서 막 피가 다 막 나올 정도로 기타, 가야금을 연주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자,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